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영양요법 전문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똥은 장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심부름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설사는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요? 설사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을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오고 식도를 지나서 위에 도달하게 되죠. 그럼 각종 효소와 위액이 나오면서 이게 섞여지게 되고, 이 섞여진 음식물은 이제 십이장을 거쳐서 소장에 이르게 돼요. 자, 그러면 소장에서는 본격적인 분리 작업이 일어나는데요. 좋은 영양은 흡수하고 찌꺼기 물질은 배출하고 이런 분리 작업이 일어나는 건데, 이런 분리 작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하시죠? 자, 소장에는 센서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센서라는 것은 인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호르몬을 분비해서 췌장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단백질 분해 요소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지방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쓸개에 명령을 내려서 쓸개즙을 분비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의 완전한 소화가 일어나고, 여기서 정미한 물질은 흡수해서 간을 통해서 온몸으로 보내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생겨난 찌꺼기 물질들은 대장을 통해서 배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유해 물질이 이 센서 세포에 감지가 됐어요. 자,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유해 물질을 이 센서 세포가 감지를 하게 되면 이 유해 물질을 흡수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럴 때 그 점막에 있는 그 점액을 대량으로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량의 점액과 이 유해 물질을 한꺼번에 밖으로 쏟아내는 것, 이것이 설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설사라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그쵸. 설사는 고마운 애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그런데 유해 물질을 안에 가지고 있으면 장의 염증으로 번져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더 상하기 전에 그 유해 물질들을 밖으로 쏟아내는 것, 즉 설사라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설사를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힘들다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사제를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유해 물질과 유해 세균을 안에다 가두어 두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이렇게 우리 몸은 원기둥처럼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안에다가 유해 물질, 유해 세균을 가득 넣어놓고 밑에를 꽉 막아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설사를 할 때에 함부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이 설사를 왜 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설사라는 것 자체는 유해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서 내 몸을 살리는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그렇다면 설사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설사를 하는 이유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딱 4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비장 기능이 안 좋아서예요. 자, 비장 기능이 안 좋으면 손설을 하게 되는데요. 손설이라는 것은 소화가 전혀 되지 않은 음식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비장 기능이 안 좋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소화 효소가 너무 부족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 효소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음식물을 소화시키지를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내려보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 장염에 의한 설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염일 때는 특징적인 것이 아랫배가 아프고 부글거리고 그러면서 열을 동반한 설사, 이럴 때 대부분 장염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식중독이 있는데요. 자, 식중독은 우리 몸에 유해균이 들어와서 일으키는 건데, 그런데 장염하고 조금 다른 게,
장염은 주로 아랫배에서만 증상을 나타내면서 설사를 한다라면 식중독은 구토, 복통, 설사 이 세 가지를 동반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유익균이 너무 부족해서 오는 설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도 안 아프고 열도 안 나는데 그냥 늘 이렇게 설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환자분이 오셨어요. 10월 말쯤에 오셨는데 1년에 365일 중 300일은 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중이 20대만 해도 한 78kg까지 나갔었는데 점점 살이 빠져서 30대 이후부터는 거의 한 58kg에서 59kg 이렇게 한 25년 정도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55kg 미만으로 이제 체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도 없고 살이 찌고 싶어서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을 설사를 한다. 저는 여기에 딱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장내 유익균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이런 판단이 들었고, 이제 유익균을 대량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같이 이렇게 처방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4일 내지 5일이 지난 이후에 정상적인 변을 보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설사를 하는 데에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비장 기능이 안 좋아서, 즉 소화 효소가 너무 부족해서 하는 설사가 있을 수 있고, 식중독에 의해서 아니면 장염에 의해서 아니면 장내 유익균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설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설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사제로 꽉 막아버리면 어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유해 물질들, 염증성 물질들 또는 유해 세균 이런 것들을 내보낼 기회를 차단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이 장을 정상화해서 저절로 변이 좋아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설사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설사는 내 몸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다만 설사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장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자. 오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